사퇴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청래 대표의 실책은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너무 빨리 세웠다. 첫 번째는. 아. 네. 너무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이 너무 있고 지금 모든 게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강할 때, 그리고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더 국정 수행 지지율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본인이 좀 발톱을 빨리 드러내서 했다라는 거 하나. 지금 돌아보니까 95%의 뼈가 있는 말이었다. 진담이었다. 5%의 농담이었다 보니까. 네. 민주당은 민주정당이다 이걸 강조하셨는데 이러한 당내 혼란과 분란을 불러일으킨 정청래 대표는 네. 사과만으로 이 사건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제 네. 모질이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바보가 돼버렸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흠집 내기성 경쟁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선거에서 폭망하는 건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1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자,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는 일단락 잠깐 스탑이 됐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합의가 좀 된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정치권 뉴스들부터 또 뭐 국민의힘 소식들도 들어온 게 있는데 함께 전해드릴 분들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참 자주 보시죠? 아 진짜 제가 어제만 세 보니까 장성철 소장님이랑 4번의 방송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하루에 4번. 그래서 와이프보다 자주 봅니다. 아니, 갈 때마다 그럼 비슷한 이야기들이 혹시 좀 오고 가진 않으세요? 그렇진 않나요? 달라요. 아, 달라요? 갈 때마다 달라요. 질문들이 다르죠. 그 대단하십니다. 장성철의 매력에 빠졌어요. 사랑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습니까? 네. 네. 항상 네. 변화무쌍한 우리 장성철 소장님 오늘도 기대해 보겠고요. 자, 신혜영 기자가 뉴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합당 논의 관련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일단 지방선거까지는 중단이 됐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좀 논의해보자로 결론이 났고요. 어제 민주당 한 2시간 넘게 경로노가 의총이 있었고 이제 최고위 끝에 정청래 대표가 발표를 했던 건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네, 이렇게 국민 여러분 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도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이 좀 됐는데 모든 혼란이 네. 다 제 부족함 때문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사퇴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사퇴해야죠. 사퇴. 이권여당 대표 이렇게 사과하고 예. 본인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맞습니까? 사퇴해야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140만 당원의 뜻을 모아서 뽑은 당대표인데 뭐 실수를 뭐 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를 한다고 바로 다 사퇴하면은 그거야말로 되게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원들의 뜻을 묻지도 않고 네. 합당을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해가지고 여권의 분란과 혼란,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반청 그게 맞습니까? 반청입니까? 친명입니다 저는. 다 이거 확인해봐야 돼. 정영진 앵커는 친청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친청입니까? 저는 친청취자. 친청취자. 그런 의미로 친청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논란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집니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 특히나 이제 대통령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의심을 지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합당 논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반 정청래 전선이 명확해졌다라는 게 지금 이번 사건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재판중지법을 이제 당에서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막 법사위에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나선 거죠.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뭐 사랑하는 사이냐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이제 판이 달라진 게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23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새 지도부 만찬을 하면서 반명입니까? 이렇게 네. 물어본 거. 그때 이제 박수현 대변인은 95%의 농담과 5%의 뼈가 있는 말이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를 갈무리를 했는데 예. 이제 정청래 대표의 입장을 좀 더 반영을 하는 거죠, 박수현 대표.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95%의 뼈가 있는 말이었다. 진담이었다. 5%의 농담이었다 보니까 네. 그 이후에 나왔던 게 또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회를 좀 이렇게 질타한 것 같지만 질타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입법부는 입법부의 그 존중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정부 여당 뭐 하는 거냐. 지금 엉뚱한 거 지금 신경 쓰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지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등판을 하고 국회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2주간 3번 했어요. 심지어 네. 대통령이. 어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온 게 이제 사실상 등판을 한 게 전준철 변호사를 네. 그 당에서 그 2차 2차 종합특검에 그러니까 추천을 한 것이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일반적이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런데 시차를 두고 일요일 날 나왔어요. 목요일, 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임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이 건을 가지고 정청래 대표를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쉽게 얘기하면 건수 잡았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근데 그게 굉장히 예.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준철 변호 결정적. 사건이. 왜 그러냐면은 예. 이 합당 문제를 가지고 명분은 있다. 많은 친명 의원들이 명분은 있다. 하지만 이게 방식이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오갔는데 네. 그 전에 1인 1표제도 그렇고 명분은 있으면은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여 가지고 당원 투표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조사든 이런 식으로 이제 쟁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이건태 의원의 입을 빌었는데 부인을 안 했으면 이게 맞는 거겠죠. 이건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상당히 불쾌했다. 예. 이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이건태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배신이다. 그리고 반역이다. 이제 이게 좋은 단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네. 그렇지만 이게 나오는 순간 이제 격렬해지는 거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친명 의원들이 쫙 줄을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전까지 있었던 것들은 뭐 어쩌면 당 대표가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전준철 변호사 추천했던 건 이거는 무조건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의원들한테 보면은 그거 이성윤이 한 거고 사실은 당 대표가 그거까지 어떻게 알아? 정청래 대표는 진짜 몰랐다 이렇게 예.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대통령이 사실상 참전을 한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겠다라고 이건태 의원의 입을 빌어서 하는 순간 의원들이 확실하게 이제 딱 갈라진 거죠. 그래서 네. 경론이 벌어지면 이제 끝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반정청래 전선이 너무 확고해져서 앞으로 모든 하나하나가 가시밭길이 됐다 지금. 네. 아니 정청래 이제 이 대표가. 부분에 대해서 전준철 변호사 추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만큼 이건 뭐 상당히 불쾌했고 이게 굉장히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몰아붙일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도가 있어야만 해라고 그냥 몰아붙인 것 같아요. 의도가 없더라도 네. 그냥 의도가 있어야 돼라고 이렇게 몰아붙인 것 대통령실에서?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친명 그룹들이 네. 이 의도가 있어야 돼라고 해야 음. 정청래 대표를 공격할 빌미가 생기는 거니까 그냥 의도가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런 특검 추천 사항은 원내대표 추천 권한이에요. 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뒤집어 씌운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금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만 지금 난타당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친 정청래 걔니까 싸잡아가지고 지금 비판하는 것 같은데 원내대표 당대표 역할 분담을 보면은 저는 무조건 다 저런 인사 추천은 다 원내대표 소관이거든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원내대표는 가만히 냅두고 당대표만 때려잡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건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걸 아하. 가지고 두드러 팬 것이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엄청 충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력을 다했거든. 다 동원했어. 그냥 핵무기까지 다 동원했어. 김어준, 유시민까지 다 동원했단 말이에요. 보통 그 사람들이 쫙 정리를 하면은 분위기 쫙 글로 몰려가거든요.
근데 의원들이 반발을 많이 하네. 김어준 총수가 얘기했는데, 오 엄청 당황해한 거죠. 네.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에게 SS 쳐가지고 유시민 전 장관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정리가 안 돼. 이거는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나에 대한 반감이 대단히 많구나. 내가 연임 쉽지 않겠구나. 이러한 두려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를 동원한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예요? 둘 다죠. 뭐 서로 같이 뭐 네.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주종 관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설마 뭐 집권여당 대표가 김어준 총수의 뭐 종이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과한 얘기인 것 같고 네. 두 분은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모든 걸 상의한다. 뜻이 맞다. 그렇게 봐야 정청래 되겠죠. 대표는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여기고 당심의 그렇죠. 척도로 여기고 보고 있다. 뭐 이 정도 그렇죠. 본인의 워딩으로 관계를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할까요? 오늘 아침에 제 박지원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좀 하고 왔는데 본인은 그거는 민주당의 민주성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어준과 유시민이 등장했는데도 그대로 막 일사불란하게 그 의견대로 따라가지 않고 다른 얘기 나오고 또한 그것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리한 거 대단히 아름답게 네. 민주당은 민주정당이다 이걸 강조하셨는데 이러한 당내 혼란과 분란을 불러일으킨 정청래 대표는 네. 사과만으로 이 사건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마포에 먹구름이 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먹구름이야. 먹구름. 근데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가 그 이제 2차 특검 추천 과정의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께 눕기쳐 네. 사과한다고 재차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근데 원내대표가 이제 그러니까요. 통상적으로 추천하는 게 관례야라는 얘기를 덧붙이긴 맞아요.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전준철 변호사는 뭐 그렇다 쳐도 당대표 법률 특보는 네. 당대표가 임명하죠. 본인이 무조건. 임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이제 서민석 변호사. 근데 이분도 이제 뭐 과거의 이력이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화영 측의 변호인. 이화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당시에 변호를 맡았다라고 네.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때 공수처장 후보에도 올랐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사퇴하기는 했지만 이진련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부원장이죠. 같은 경우에도 뭐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했다. 뭐 여기까지는 차치하고 하더라도 이제 뭐 약간 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표현을 뭐 사용을 한다든지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과거의 발언들이 파묘가 되면서 이런 인사들을 줄줄이 기용했다라는 건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들도 그 문제 말고도 맞죠. 개인적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시의원 활동하면서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네.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기용하는 데는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 텐데. 이진년 뭐 부원장 추천자 같은 경우에는 문정복 최고위원이 추천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문정복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의 측근이고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 검증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그래 뭐 이 정도는 문정복 최고위원 부탁 들어주는 게 뭐 맞겠지.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저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빌미를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발성 사건이고 단발성 인사하고 정말 다른 건 다 아닌데 이거 하나만 그렇지. 그렇고 이러면 이제 사실 오해받을 일이 별로 맞아요. 없죠. 맞아요. 근데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계속 지금 여러 차례 대통령의 어떤 성과 같은 거 묻히게 만드는 발언에 그런 행동들 여러 차례 했었고 거기에다가 뭐 합당에 또 이번에 전준철까지 터지니까 이제 이렇게 다 모든 게 파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의도를 본인- 또 의심받게 되는 정청래 거고요. 대표 본인이 좀 자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은 이게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맨날 말로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고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행동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고위 당정청 회의 때 뭐 강원식 비서실장이 네. 도대체 좀 법률 좀 빨리 좀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답답함의 표현이 이러한 사태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을 좋아하느냐,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다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권력 투쟁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정권 당시에 친박하고 비박하고 미친 듯이 싸웠어요. 죽을 듯이. 저희는 두드러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싸워요. 그러면은 김무성이 잘못한 거냐, 뭐 박근혜가 잘못한 거냐, 서청원이 잘못한 거냐 이거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권력 투쟁 그 자체로 저는 우린 피해자라고요. 아 조용히 하세요 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댓글에서도 막 이제 올라와 격렬하게 올라와요. 지금 정청래가 무슨 주로 이제 정청래 대표를 좀 더 비난하는 게 많지만은 정청래 대표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뭐 그런 비난하시는 거는 그 개인의 무가지만은 그냥 이거를 권력 투쟁이라는 그 관점으로 그냥 해석을 제가 하는 게 특히 평론가들은 네. 그렇다 본다라면은 정청래 대표의 실책은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너무 빨리 세웠다. 첫 번째는. 아. 네. 너무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이 너무 있고 지금 모든 게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강할 때. 그리고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더 국정 수행 지지율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본인이 좀 발톱을 빨리 드러내서 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세밀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당원들만 믿고 김어준만 믿고 패싱을 하고 논란을 좀 자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비판을 좀 안 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에는 뭐 선악이 없다는 말씀은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예. 말씀하신 건 진짜 너무 빨랐고 특히나 지금 그냥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경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당정청이 하여튼 하나가 돼서 굉장히 빨리 지금 뭘 해야 될 타이밍이잖아요. 그럼 민생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도 굉장히 밀어놓고 있다가 그리고 뭐 내란 극복이든 아니면 뭐 비상계엄에 대한 그 상처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다툼을 혹은 뭐 권력을 더 갖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한다는 거는 사실 근데 욕먹을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당청 관계가 뉴 노멀이다. 네. 예전하고 다르다. 당원 주권 시제를 이재명 대표가 열었고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정청래 대표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에서는 또 당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또 방점을 찍어서 정청래 대표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정청래 대표를 옹호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 비판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은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일을 하나도 안 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또 하나가 입법은요 사실은 원내대표가 하는 거예요. 예, 뭐 당대표도 약간 이게 두 사람의 어떤 역할 분담이 모호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김병기가 큰 사고를 쳐가지고 그 퇴진하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 원내가 마비됐고 한병도 지금 새로 신임이 왔지만은 지금 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입법이 빨리 안 되고 이런 거를 오직 정청래에게만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신경 많이 쓰시는데 그 흔한 어쨌든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또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는 강원식 비서실장하고 민생 탐방하러 갔는데 당대표가 그걸 좀 뒷받침하겠다라는 입법적인 여러 가지 행동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당대표가 그런데 찾아가야 돼요. 설을 앞두고 좀 어려운 곳 뭐 시장이라든지 좀 불우한 분들 어려움 직접 찾아가서 민심의 전달 통로가 되어야지 본인은 계속 그냥 8월 달에 전당대회 때 연임하는데 뭐가 유리할까? 그 계산기만 두드리면 그게 당대표로 살 역할입니까? 네.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네. 대통령의 국정운영 뒷받침 해줘야죠. 네.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친명입니까? 아니, 장 소장님 네. 친명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지 하여튼 민주당 내에 네. 좀 친명 모임이 결성이 됐어요. 네, 일단은 네. 말씀드린 대로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하자라고 정청래 대표가 제안해서 조국 대표도 받았어요. 네. 그래 이제 준비위 거쳐서 차근차근히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라고까지 정리가 됐는데 이 합당 관련한 이제 파열음이 나는 과정에서 그 친명계의 새 구심점이 될 것 같은 모임이 하나가 결성이 됐습니다. 네. 의원 한 80여 명이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뭐 거의 최대 계파 모임이 될 것 같은데 절반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모임은 이건태 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주도로 결성이 됐고 모임 이름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에 한 대통령 80... 관련된 네. 사건 다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 음. 그리고 검찰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해야 한다를 주장하는 모임이고요. 네. 예. 이른바 친명 모임으로 이제 해석은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친명 모임이 결성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 이제 대통령 세력들이 조금 적은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정권 초기에는 그냥 뭐 너나 할 것이 모두 다 대통령 편에 서는 게 일반적인데 여당에서는 굳이 모임으로 이름 박지 않아도 다 친명인 게 맞는데 뭐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이 이 성격은 제가 보기에는 친명이라기보다는 반청입니다. 친명보다는 친명은 반청. 기본 베이스로 까는 거고요. 그래 이제 아까 전에 정청래 대표를 향한 전선이 명확하게 생겼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뭐 그거를 자기 정치라고 해석을 하든 뭐가 했든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것이 대통령한테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리고 이쪽 친명계 개파에 거슬리다 보니까 이거는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지금은 해석이 맞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사실은 대부분 친명이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전투력 있거나 좀 중진들이 상당수가 지금 뭐 이제 국무위원으로 간다든지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선들 중심으로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 또 상당수가 지난번 총선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초선이 많은 것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구심점이 없었고 약간 중진들은 살짝 빠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사실은 이번에 친명 그룹들한테는 약간 뭐라 신뢰도가 올라갔다. 워낙 전투력 있게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막 예. 레이저 쏘고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쨌든 그 친명 그룹들이 조금 더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적인 재판 리스크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모임 결성체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름 자체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이게 거. 맞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이고 정말 국정 운영 잘하시길 바라는데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본인과 관련된 사건 재판 검찰 이제 없어지잖아요.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결성하고 의도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권력을 잡으면은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대법원까지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소 취소라는 아주 간편한 행정 권력을 갖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길 수가 있잖아요. 작년 중반 이후부터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우려했었죠. 결국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한 것이 이러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런 거라면 나중에 또 정치적인 판단을 받겠죠. 이 자. 합당 이슈 관련해서 네.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뭐 참전을 한 모양새가 됐다라는 얘기도 그쵸? 있었는데 어제 또 논란이 된 페이스북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두구 최고위원이 올렸다가 진짜 비싹을 했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급 지우긴 했는데 캡처가 이제 돼서 남아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정무수석을 만났습니다. 홍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후에 합당하자는 게 대통령의 뜻이야. 이게 어제 그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 났던 긴급 최고위 열리기 전에 직전에 올라왔던 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뜻을 최종 결정 나는 최고위 직전에 올려서 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샀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약간 당무 개입 소지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비싹을 하고 조금 전에 이제 강두구 최고가 또 페이스북 글을 남겼네요.
어제 글 관련 사과 말씀드립니다.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올라간 걸 확인하고 삭제 지시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쓴 걸 텐데 어떤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뭐 논란이 좀 불거졌다. 삭제 지시라. 예. 뭐 아마 비서관이나 누가 썼다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고양이가 썼겠죠. 고양이가. 고양이? 왜요, 갑자기? 네, 원래 이런 거는 잘못 올라가는 거는 다 고양이가 쓰는 겁니다. 네.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단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합당은 당이 결정한 사안이며 청와대는 합당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논의나 입장이 없다. 소위 말해서 이제 당무 개입 논란. 뭐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도 이거 당무 개입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게 저는 이게 의미심장한 게 첫 번째 줄하고 뒤에서 두 번째 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일단 강득구 의원이 어제 그제겠죠, 그러니까 그제 누구한테도 이런 거 얘기 누구를 만난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누구한테 말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고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리라고 유출할 수가 있는 거니까 김민석 총리라고 원래 강득구 의원이 김민석 총리랑 가깝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살찐 손가락이 가능성이 있다. 패핑거. 패핑거. 예. 근데 띄어쓰기를 또 쉼표 어디다 주냐에 따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만났다 이걸 수도 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걸 만났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됐든 이거는 이 내용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를 추론을 하자면은 예. 잘못 올린 거 맞고 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복붙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전체 글을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은 김민석 총리한테 텔레그램이나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잘못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눌러가지고 올라갔다가 파장이 일어나니까 빨리 지운 걸로 보이고 내용인즉슨 추론하건대 이 내용을 보면은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은 합당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강득구 최고위원한테 얘기를 해왔고 근데 본인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니 찬성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찬성을 하기는 하는데 시기의 문제고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 통합 8월 달에 통합 전당대회 그때 같이 합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거니까 총리님께서도 이거를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여러 물매기는 거거든요. 예. 총리 물매겨, 대통령 물매겨, 정무수석 물매겨 막 이거 파장이 이제 일파만파 지금 네. 뭐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기자들이 또 득달같이 강득구 의원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네, 네. 총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랬더니 가만히 계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강선우 의원 네. 동료 의원들한테 편지를 돌렸어요?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됐고 이제 법원에서 국회의원 여러분들 체포동의안 표결해 주세요라고까지 이제 요청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선 강선우 의원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눈물의 편지 넉 장을 돌렸습니다. 뭐라고 보냈어요? 네, 이제 억울하다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1억 원은 그러니까 김경한테 받았다고 하는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떠한 가치도 없다. 1억 원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아니다. 네. 1억 원이 아니겠지. 예. 사람이겠어요? 일단 편지 내용 쭉 갑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시작한 목표는 장애가 있는 내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읍소를 하면서 그 2022년에 1월에 내 보좌관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김경을 만났고 그때 뭐 선물을 주길래 그 쇼핑백 그냥 우리 집 창고방에 보관해뒀다. 난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서 그해 4월에 공간위 회의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김경이 항의를 하면서 그때 확인을 해보니 그 쇼핑백에 들어있던 게 1억 원이었더라. 그러니까 나는 석 달 뒤에 알았다는 거예요. 1억 원이 들어있던 걸. 그래서 바로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공관이 간사한테도 얘기를 했던 거다. 내가 1억 원 대놓고 받을 거였으면 호텔 커피숍에서 눈에 띄게 만났겠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저 경찰에서 그냥 진술 잘 하면 되는 것 같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발달 장애 있는데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만들려고 뭐 정치했다 이런 거를 왜 굳이 써서 매번 이제 이런 거를
호소하잖아요. 다른 때도 보면 이게 과연 정말 자기 자식을 위하는 일인가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여튼 동료 의원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결국은 체포동의안 뭐 통과시키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예, 뭐 체포동의안 때 잘 좀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줘라는 취지로 이제 보낸 것 같은데 네. 근데 경찰의 판단은 달라요. 이제 검찰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강선우는 2022년 1월 그 쇼핑백 받을 때부터 그 안에 1억 원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경찰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정말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고 민주당을 정말 그렇게 사랑했으면 당에 이렇게 해가 될 만한 일을 하고 나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조사를 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당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일단 말씀하신 게 저도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발달장애 있는 아이를 그러니까 감성팔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애도 있으니까 좀 잘 좀 봐주세요. 눈물에 호소하는 이런 건데 뭐 다른 모 의원도 제가 이름은 안 하겠지만은 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는데 뭐만 있으면은 그렇게 그걸 내세우는 분이 있어요. 이런 짓 좀 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쇼핑백을 받았는데 내가 혼자 있는 집의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선물을 뭐를 받으면요 사람은 궁금해서라도 열어보게 돼 있어요. 장 소장님이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이거 안 뜯어봐? 보통 이런 거는 그런 거죠. 이제 줄을 서서 누가 이제 가져와 선물을 그러면 자 저쪽 창고에 갖다 놓고 이래서 창고에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은 대감들이 이렇게 네. 창고에 쌓아놓잖아요. 네. 당연히 이거는 열어보는 거죠. 오히려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거고. 다른 선물도 너무 많이 받았으면 예. 네. 그러니까 안 본 거지 그러니까. 안 봤다면? 예, 많이 안 봤다면은. 안 볼 리도 없지만 그리고 숨거나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 당당히 겸허히 마주하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통과를 시키면 되겠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싶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일단은 그거는 판사한테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서 판사가 구속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맞는데 이 원하는 거는 우리 애가 발달장애도 있으니 내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 같다. 좀 네. 너무 구질구질하다 진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김경시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잘 되고 있나? 이것도 영 들리는 소식이 별로 없어서 뭐 잘하고 있겠죠 그거는? 설마 하니? 라고? 김병기 의원 잘해야죠. 소환할 거다 이런 보도를 봤던 아니 것 그 같은데. 언제 이게 지금 세상에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경찰이 뭐 집권 여당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권력자들의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한 권력에 잘 보여가지고 뭐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는 거 한 순간입니다. 그런 경찰이라는 조직을 완전 그냥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는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의 주요 간부들은 현재 국민들이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강선우 의원의 눈물의 편지는 이거는 평론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평론을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그냥 정치권에서 떠도는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광역 의원이라든지 기초의원 이런 거 할 때 공천 네. 헌금이 거의 뭐 시장가 같은 게 있다는 얘기들이 있다면서요? 뭐 정찰가가 있다. 정찰제다. 광역의원 되려면 1억, 기초의원 되려면 5천은 내야 된다. 이게 오늘 중앙일보 기사였는데요. 이제 뭐 전현직 뭐 기초의원들 만나서 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한 20 몇 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실제로 그 내가 지방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공천 헌금을 요구받거나 어떤 뭐 부패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공천 헌금 이런 게 정찰가가 있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쪽 한번 소식 가볼까요? 네. 장동혁 대표는 절연을 한 거예요, 만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누구랑? 거죠. 아, 윤어게인이랑? 네. 안 한 거예요. 네. 네. 입장 변화 없대잖아요. 네. 네. 안 한 걸로 그러면 우린 알고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나중에 우리 했는데 뭐 왜 안 한다고 하냐 이런 얘기 나오면 장 소장님 아니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아니 본인이 절연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예. 박성훈 대변인을 통해서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거잖아요. 전환기 씨가 뭐라고 하니까 입장 밝힌 거 없어.
그런 식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서 해명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장동혁 대표의 직접적인 워딩이 없었으니까 바뀐 건 없다라고 봐야 될 거는 같고 네. 바뀐다라고 우리에게 믿게 하려면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윤호개인 세력, 부정선거 세력 지금 당직에 많이 임명해놨거든요. 그런 사람들부터 잘라야 돼요. 그래 우리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지. 그런 사람들 속속들이 다 계속 임명을 하면서 윤호개인 부정선거 세력 우리가 절연하고 중도로 가서 지방선거 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좀 진정해 주세요. 좀 참아 주세요. 알죠? 저의 본 마음은 이러면은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포효하던 전당대회에서의 그 모습을 좀 저는 이제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어느 쪽이든 예를 들면 그때는 이거 지금 윤호개인과 뭐 저 단절하지 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네.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지금 윤호개인 단절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차라리 그냥 입장을 얘기해주면 어쨌든 국민들은 뭐 정말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찍어주실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찍으시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애매하게 입장 바뀐 게 없다.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에 의도가 있다라는 게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더라고요. 질문 안 할 테니까 그냥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어제 두렵다고요. 두렵다고. 뭐가 두렵냐? 버림받을까 봐. 누구한테? 전환길 씨가 버린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입장 명확하게 하면 안 버릴 거 아니에요. 난 윤호개인이다. 네. 그럼 안 버리잖아. 그러면 아니, 선거에서 네. 그럼 어떻게 폭망한다니까요. 해요? 선거. 김민수 씨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차피 선거 예. 망하는 건 그건 국민적 선택 받아야죠. 그러면 그런 얘기 할 거면.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에서 폭망하는 건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네.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개엄은 하나님의 계획인가? 뭐 이렇게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장 최근에 그 1월 달에 그 쇄신안 발표할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은 잘못된 수단이었으며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존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소위 말하는 뭐 전략적 모호성. 그래서 너희들이 각자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 나는 그리고 지금은 말하기 곤란해. 직원족이에요.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예, 직원족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호개인에서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신 게 맞게 기존 입장이 유지가 되겠지. 이런 거고 당권파 쪽에서는 뭐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뭐 이거를 두 번, 세 번 묻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한 건데 이거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그러니까. 못하는 아. 이런 상황이 지금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네. 그저께 그 고성국 TV 전환길 뭐 TV에서 그 강경 보수 그 연합 유튜브에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도 이제 야 윤석열 절연 너 이거 맞는지 압박을 계속 하니까 달래러 간 거잖아요. 근데 김민수가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윤호개인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야 우리 민수가 달라졌어요. 장성철 소장님이 커피도 쌌어요. 그래가지고 김민수가 바뀌었다. 김민수 최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커피 이모티콘 보냈어요? 네. 받았어요? 뭘요? 그 아니 김민수 제가 네. 그 다른 방송사 PD분한테 좀 네. 보내주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거가 커피 쿠폰이 도착하기도 전에 김민수의 입장이 바뀌어서 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수가 그날 전환기라고 이게 고성국을 찾아간 거는 네. 자 우리 당의 상황이 그래. 우리 윤호개인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잠깐 절연하는 척 할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약간 분통하는 척도 하고 하지만 조금 이렇게 있어줘. 우리 연기를 역할극을 하자. 이렇게 이제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전환길이 이거 연기랍니다. 라고 또 라고 지 잘난 맛에 이걸 해서 폭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제 네. 모질이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네네. 그래서 다 바보가 돼버렸다. 전부 다 이들이 바보가 됐는데 김민수 최고가 다시 또 말을 좀 주워 담았죠? 이거 주워 담았는데 이거 저는 이제 이분의 논리를 쫓아가기 조금 벅이 찹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표변한 발언을 하니까 네.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싶고 인터뷰를 하고 싶잖아요. 이제 선거 앞두고 입장 변화가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명언들이 막 터집니다. 예,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윤어게인이라는 건요. 보편적인 국민이고 상식적인 국민이고 중도 세력입니다. 윤호개인 세력이 극단 세력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보편적이고 네. 그리고 중도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네. 상식적인 국민이자 중도의 세력인데 네. 이들을 마치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인 마냥 윤어게인이라는 프레임으로 네. 사람들이 몰아가고 있다. 근데 이 프레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윤어게인이라는 그 표현 구호를 자꾸 쓰는 거는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취지다. 그 말 말고 프레임 전환을 해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본인도 윤어게인 필패 발언에 본인도 동의한대. 아, 그러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돌아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절연을 못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다 함께 같이 가야 된다. 그 사람들도 주요한 지지 기반이고 우리 유권자가 우리 지지하기 때문에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왜 한동훈은 왜 버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안 된대. 그냥 그 사람은 당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안 된대. 근데 김민수 최고가 그 자유우파 대토론회에서 한동훈이 그 토크 콘서트에서 그 정도의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정치인인지 몰랐다. 네. 그의 지지자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렇게 했는데 일단 말만 그 그렇게 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를 강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은 좀 함께하기가 그분들만큼은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본인들도 좀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본 마음은 그러겠지. 그렇게 선거도 많이 해보고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잘한다고 하는 김재원 최고가 자꾸 그냥 윤어게인 세력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 이기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중도로 가야 되는데 본인은 이제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가야 되니까 거긴 지지층이 단단하게 뭉쳐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심기를 좀 건들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닌가.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본 마음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당권파들의 얘기를 김재원 최고 말씀도 지금 장 소장이 하셨지만 좀 더 전해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지도부에 있는 분의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윤석열하고 절연하지 못하냐고 닥달하는 사람들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주장인즉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원들의 마음이 주류가 아직도 우리가 억울하게 탄핵도 당하고 그래서 윤어게인은 일종의 이제 구호 같은 건데 실제로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억울한 심정을 지금 대변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절연이 불가피하다라는 거는 그들 상당수도 안다. 일부를 빼놓고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당원들이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장동혁 대표나 이 지도부에서 윤석열 절연한다라고 해서 이들이 같이 그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계속 이 장동혁 체제를 흔들려는 사람들이 닥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시간을 얘기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시간이 그럼 언제냐? 2월 19일이냐 언제냐? 지방선거 전에 가능은 하냐? 지방선거 이후에 절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확정적인 건 아니고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선거 그래서 지나고 나서 지방선거 지나고 나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망했구나 그냥 이 당은. 그냥 제가 결론 내렸어요. 끝났다 그냥. 이 아니 당은. 근데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이 싫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싫을 수 있죠. 당연히 지지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not A가 꼭 B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싫고 뭐 민주당 싫어.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이게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윤석열 네. 아니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갤럽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거 맞닿아 있는데, 그러니까 중도냐 진보냐 보수냐가 있잖아요. 이념 성향은 이제 작아진다는 건데 여기에서 한국갤럽이 좀 더 물어봤어요. 그래서 매우 보수 그리고 약간 보수. 중도 매우 약간 진보 네네네네네. 매우 진보. 자 그러면은
내가 매우 보수요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1000명 조사했으니까 그냥 예, 내가 10명, 매우 보수다? 예, 그러면 10명이면은 1%예요. 네. 1000명 조사했으니까. 15%. 2%. 67명 나왔어요. 67명. 6.7%가 매우 보수라고 얘기를 했고 네. 매우 진보는 57명 그리고 약간 보수가 216명 21.6% 중도가 32.7% 약간 진보가 21.2% 비슷하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정규 분포를 정규 그리네. 분포를 정확하게 그려서 제가 네. 말하는 거는 전에 갤럽이 조사했을 때는 네. 내가 매우 보수요가 한 12% 됐어요. 아, 근데 그게 지금 줄었구나. 소위 말하는 극우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예. 이탈하고 있어요. 극우가. 지금 6.7%를 장동혁이 붙들고 지금 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는 더 쪼그라들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를 장동혁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분들 다 정치 경력 오래되고 김재원 뭐 이런 분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더 쪼그라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을 때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자기네들 지지층만 그 결속시키려고 톤으로 물어보셨죠.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선거 잘하면서 왜 그러냐. 네. 그랬더니 이 속내를 얘기하더라고. 본인과 장동혁 대표 지도부는 정당 해산에 대한 정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대. 아. 우리는 그냥 되게 쉽게 얘기했잖아요. 아. 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당의 해산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몰려갈 수밖에 없어서 예. 일단 지지층을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를 막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당 해산될 것 같아. 내가 오히려 아니 문어게만 모여 있고 자연해산. 아니, 근데- 그게 정당 해산까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속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를 위해서 아, 달리 간다. 자신들의 강한 극렬한 지지층도 설득을 해가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중도층에게 소구력 있는 예.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것이다. 네. 장동혁은 보관이 있다, 계획이 있다. 계획이 아하, 있대. 그 진짜. 계획이 바로 서울시장의 뉴페이스를 세운다는 그런 계획일까요?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번 지방선거 뭐 모든 지역이 중요하지만 네. 서울을 누가 가져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당연히 경선해야지. 뉴페이스도 카드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서울시장을 5번 하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데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뉴페이스가 함께 힘을 실어주고 그것이 컨벤션 효과를 낸다면 저는 유능함에 더 활용점정할 수 있는 그런 네.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분들은 양립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카테고리를 다 보듬어 안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건 과욕이죠. 네. 아, 장동혁 대표 뉴페이스, 서울시장의 뉴페이스. 네. 새로운 분이 누구 있나요? 저 현재로서는 거론되는 분이? 윤희숙 이석. 전 의원이 네. 유일하게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죠. 예. 다른 현역 의원들은 네. 눈치 작전을 하는 건지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은요. 아니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현역 의원들은 왜냐하면 본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전망이 고성국 별로 시장 안 어때요? 오 지금 탈당 권고 와. 예. 당해가지고 탈당 권고한다고 해서 네. 이 사람이 할 본인은- 사람이 아니고요. 본인은 뭐 서울시장 선거보다는 네. 선거 기획을 하는데 아. 출마보다는 기획하는데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전한길 시장? 아 완전히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시는군요. 아니 네. 지금 누구 뉴페이스라고 하니까 근데 뭐 정치 오래 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장해찬 씨라든지 장해찬 여기 서울에 살고 은평구에 아. 사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지방선거에 자기가 간판으로 이 선거를 맞아요. 치르는 건데 맞아요. 서울시장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생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저희 같은 상관- 평론가들은 그렇게 보여요. 예. 뭐 유력한 서울 현직 시장이고 후보인 사람을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란 말이에요. 흠집을 내요 막. 지금 민주당보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랑
그 고성국 씨가 훨씬 더 공격을 세게 하잖아요. 흠집을 많이 내고 있어요. 이길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이것도 좀 당권파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막 뭐 몇 용이냐, 막 6용이냐, 7용이냐 네네네. 하면서 막 여러 명이 서울시장 후보도 막 나오고 경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선도 어느 정도 흥행을 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치고받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세훈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고 이렇게 경선에 조금 바람을 넣고 싶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는 순간 아 오세훈 찍어내겠구나 그 생각이 확 아니 들더라고요. 그게 제정신이냐고. 민주당에서 서로 여러 가지 후보들을 경쟁시키기 위해서 뭐 박주민 의원을 향해서는 아니 뭐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된 적이 있어요? 예. 이러고 정원호 구청장한테는 구청장이 지금 뭐 서울시장 된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뉴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흠집 내기성 경쟁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 장동혁 대표 보고 사퇴하라고 그랬지? 네. 한동훈 대표랑 좀 같은 메시지를 내네? 아이고, 밉네. 이거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네. 그렇게 보여요. 네.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잠깐 얘기 나온 그 고성국 씨는 네. 서울시당, 국힘의 서울시당에서 탈당 권유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은 배현진 의원이죠. 네. 네, 서울시당 윤리 차원에서 이제 고성국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린 건데 그 전두환 사진 걸자라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네. 뭐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10일 뒤에 탈당된 제명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건 또 조금 달라요? 다른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고성국 씨가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다가 그냥 이의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앙당 윤리위원회에다가 이의 제기를 해요. 예. 네. 그 최종 결정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있어요. 그래서 아. 거기서 무혐의 네. 해버리면은 끝이에요? 서울시당의 탈당 공고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더 높은 상위. 네. 그래서 윤리위니까. 고성국 씨가 아마 중앙당 윤리위원회에다가 아. 이의 네.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이거 있어요. 별로 네. 뭐 고성국 씨는 겁낼 게 아니네요, 그러면. 전혀 뭐 신나는 거죠. 신나요? 중앙당에서는 전혀 뭐 면죄부 받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 털어버릴 수 그렇지. 있다고 사진 걸고 뭐 오세훈 뭐 제거해라, 배현진 제거해라 이런 것들 한꺼번에 싹 면죄부 받는 거예요. 중앙당에서 신나는 문제 거지. 없다고 했으니까. 문제 없다고 하면 그렇죠.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그렇겠죠. 뭐. 그러면 근데- 더 강한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친한계 의원 10명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건 서울시당 윤리에 제소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그분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를테면은 팔이 안으로 굽고 더 심각한 문제를 하는 사람들은 윤어게임 이 파들은 자기 편이라고 감싸고 그리고 뭐 김종혁 최고 좀 당대표 좀 비판했다고 하는 사람은 제명하고 이런 모순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지 사실은 고성국이 이 사람이 잘려 나갈 거라고 애초에 생각한 건 아니었다 이분들도 예. 그래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배현진 의원은 중앙당 윤리위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아. 예, 배현진 의원도 지금 이제 징계 예, 받을까 예. 말까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출석했고 그 엊그제 본회의장이었죠. 그 장동혁 대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네. 윤리가 왜 서울시당과 저를 흔들죠? 막 무서워. 이거 한번 했었잖아요. 오늘 출석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리위의 어떤 결정이 나를 정치적 단두대에 올릴 수는 있겠지만 민심은 징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되게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봤어요. 지금 만약에 나한테 대해서 당원권 정지나 이런 결정 내리면 지금 한창 서울시장 선거 준비해야 되고 서울시 기초의원 공천도 해야 되고 한데 그런 심사 자체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이 서울시장 조직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직격을 그게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도예요. 본인 잘 알고 있네. 아, 그 의도 그대로다. 그 의도죠. 네. 왜냐하면 당원 단계로 개정을 해가지고 네.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만이면은 그냥 중앙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가 강남하고 송파예요. 강남 송파가 지금 거기 있는 고동진, 박정훈, 배현진 의원이 한동훈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뺏어오겠다. 네. 그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동훈계 분들을 좀 힘 고립시키려고 빼고 하는 고립시키고 하는 그게 맞다.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지방선거는.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 그렇죠. 네.
한심해요. 배현진 의원의 판단은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건 굉장히 한심한 일이다. 제가 살면서 뭐 배현진 의원 편들어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당이 해도 친- 너무하더라. 친 배현진입니까? 장 소장님? 저 원래 반배현진이에요. 예? 친배예요, 반배예요? 반배예요. 반배예요. 친배입니까? 그런데 장동현 대표가 네. 이게 보수파를 망치고 국민의힘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자, 그리고 과기정 통부가 이 쿠팡 여기에 대한 그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쿠팡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맞네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 건수는요. 3,3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배송지 목록이 1억 5천만 회 조회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3,300만 건이면 사실은 뭐 전 전 국민이고 국민이죠. 예. 그다음에 1억 5천만 건이면 1인당 한 5번 이상 평균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아니 무슨 뭐 3,000건이네 13,000건이네 쿠팡에서는 그렇게 자기들 자체 조사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래놓고는 무슨 쿠팡을 우리가 탄압을 하네 미국 기업을 뭐 차별을 하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받으려면 네. 결국에는 자체 조사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들키지 않을 정도로 찔끔찔끔 본인들이 해명을 하고 대책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국민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법을 바꿔가지고 쿠팡이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새벽 배송 문제에 대해서 뭐 대형 마트들이 네. 새벽 배송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쿠팡으로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건 불이익이 아니라 사실 비슷하게 같이 경쟁하는 거죠 이젠. 네. 그 전에가 오히려 쿠팡한테 너무 혜택 아니었습니까? 다른 그래, 유통회사들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쿠팡만 허용하면 전통 시장을 좀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명분이 있었지만 그런 조치가 취해졌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풀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쿠팡은 네. 억울하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제대로 조사해서 네. 사실관계 제대로 밝히고 또한 재발 방지 대책, 피해 보상 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기 뭐 미국 정치권에 어떻게든 로비해서 간접 투 쿠션, 3쿠션으로 압력 넣으려고나 하고 또 우리 정치권 사람들 열심히 또 채용해 갖고 그 대관 로비나 하려고 네. 하고 이게 진짜 잘못된 대응인 그게 거죠. 저도 진짜 쿠팡 매니아였거든요. 예. 좀 하루에 한 건 쿠팡을 이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안 해도 살 수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탈팡에도 탈팡은 안 했는데 음. 그냥 안 시켜요. 음. 시키면은 다른 데 좀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쿠팡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네. 저도 이용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쿠팡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쿠팡 문제가 뭐 길게 뭐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짧게 하자면은 뭐 JTBC가 단독도 했는데 그 쿠팡의 지금 로비 자금이 미국 법사위에도 네.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막 부르고 있다. 청문회도 연다. 근데 뭐 이런 정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통신 기록 같은 거 제출해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가 운신의 폭이 조금 좁은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하고 통상 압력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정부가 센터를 못 가면 우리라도 진짜 국민들이 좀 센터를 까줘야 된다. 저는 네. 이 생각이 들어요. 무섭게 왜 자꾸 알아보려고 까야지. 이게 지금 보통 나쁜 짓이 아니야. 그리고 조치를 취해라. 공정위에서도 지금 동일인 지정 이거 지금 김범석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어이구. 지금 규제에 좀 세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심야 노동 시간도 지금 쿠팡이 지금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뭐 대형마트도 지금 그거 새벽 배송 허용하는 방법 등등을 다 동원해서 진짜 쿠팡은 좀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쿠팡의 경쟁력을 완전히 좀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만약 국내에서 이런 조치 취하면 대만에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좀 거부 반응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쿠팡이 반성과 조치를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좀 나름대로의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경쟁력 그래서 네. 예. 제대로 해라 쿠팡. 국내 법을 지키면 됩니다. 뭐 법을 지켜라, 외국 쿠팡. 지금 네. 뭐 차별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 배송지 정보 1억 차별이 아니라 침팡입니까?
신팡은 또 뭐예요? 신팡이었어요. 저는 진짜 예. 완전히 배송지 정보 1억 5천만 회 뒤졌다는 건 이게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예,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예, 1억 5천만 회 찾았다. 네, 그런 의미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여튼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쿠팡 없이도 살아보니 살아지더라. 뭐 하더라고요. 크게 불편함 없더라.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직접 가가지고 물건을 보고 고르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막 비교해보고 우리가 솔직히 삼겹살 사러 갈 때 쿠팡에서 시키면 그냥 주는 대로 좋은 먹는 거? 거죠, 뭐. 그냥 리뷰 좋은 거 사는데 네. 그 색깔이라든지 비계의 뭐 여러 가지 비율 이런 것들 다 보고 사니까 재밌어요. 아, 좀 그것도. 사는 맛이 납니까? 오히려 좀 네.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하실 때 뭐 쿠팡 말고도 사실 많잖아요. 뭐 무슨 네이버 쇼핑도 있고 뭐 이마트 어디 들어갈 수도 있고 쓱닷컴도 있고 할 텐데 뉴퍼마켓도 있잖아요. 뉴퍼마켓은 진리죠. 이제 거기 들어가시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럴 때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고르시기 좀 힘들어. 힘들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요 태블릿, 요 태블릿이 있습니다. 뉴퍼마켓 오. 갤럭시 A8. 요즘 최신형이에요, A8. 그 메모리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태블릿 가격도 막 오르고 있어요. 노트북 가격 막 100만 원씩 뛰고. 네. 그런데 이 친구는 네. A급 리퍼 제품인데 이거 네. 새 건지 아시잖아요. A급 리퍼 제품인데 네. 얼마면 싼데 하시겠어요? 한 25만 원? 25만 원? 네. 25만 원? 네. 39만 원. 39만 원. 16만 5천 원. 진짜요? 진짜? 네, 16만 5천 원. 깜짝이야. 진짜 16만 5천 원이라고 16만 이게? 5천 원이라고. 정말? 예. 요게 이제 4개 스피커가 입체감 있는 사운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를 적용을 했고요. 또 10.5인치니까 웬만한 뭐 저 영화 같은 것도 누워서 보시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니, 줌이 안 되는데? 줌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줄이고 늘리고 그게 안 될 리가 없죠. 되나? 아이, 이거 주문했더니 네. 벽돌 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16만 그건 5천 왜 원. 그러세요? 예. 아니, 못 그게 아마 믿겠어. 줌이 안 16만 5천 되는 원. 무슨 화면을 띄워놓으시는 거 네, 아니에요? 갤럭시 A8입니다. 갤럭시 네. A8. 오. 갤럭시예요. 이거 뭐 문제 있으면 갤럭시 삼성으로 가시면 돼요. 오. 예. 자, 야, 이건 갤럭시. 사야 되겠다. 하나 필요한데 네. 제가. 그리고 요 지금 저희 스탠딩 네. 요거까지 케이스까지 따로 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따로 사셔야 되는데 요까지 같이 드립니다. 펜슬은 안 줘요? 펜슬 드려? 네, 펜슬 주세요. 그냥. 원해? 네.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좀 안 펜슬 돼. 대신에 펜슬은 내가 드릴게. 펜슬이 한 30만 원 하는 거 아니야? 아이,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이거 않습니다. 펜슬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본체가 없어요. 본체는 여기서 사면 되잖아. 16만 5천 원, 9천 원. 네, 16만 5천 원. 네. 하여튼 요거는 물건 사라질 수 있으니까 빨리 사시기 그래야 바라겠고요. 되겠네요. 저거랑 정품 스탠딩 케이스 드립니다. 요거. 네. 네네네. 요 스탠딩 케이스까지 같이 네. 드리는 겁니다. 아, 저 지금 고민이에요. 네. 아빠 하나 사드릴까? 아죠. 네. 출연자로 아버지가 사주시면 안 요새 돼요? 그건 안 되죠. 아니 근데 나 돌아가기는 안 해요. 키워줬잖아요. 아빠처럼 뭘 해줘요 그러면. 뭐 해드릴까? 아니 16만 5천 원짜리인데 돌아가기는 해요. 이 깡통 아니야 깡통?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답답하시네. 갤럭시라고. 용량이 얼마야? 용량. 용량? 네. 용량은 용량 뭐 작은 거 아니야?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난 뭐 나오진 않은데 64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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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집에서 넷플릭스 보시고 그다음에 뭐 기사 검색, 기사 검색하시고 뭐 그런 거 할 때 딱 좋은 거 같아요. 유튜브도 뭐 네. 그런 거는 아무 문제 음악 없겠네요. 틀어가지고. 요새 할 때.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아, 주식 해야지. 근데 핸드폰으로 보면 이거 너무 숫자가 떼급해서 잘 안 보여요. 안 돼. 또 태블릿으로 상처 받고 딱 가네, 이렇게 또. 놓고 내 하면 장르만 얼마나 얘기 안 나올 거야 나 네. 진짜 또 자. 잡주 때문에 고생하는데 또 주식 얘기하고. 요거 우리 신혜영 기자님 아버님 꼭 사드리십시오. 아, 예. 16만 5천 원입니다. 그 설 선물로 저 주시면 안 돼요? 작년 아하, 요까지 대상 그렇지. 받았는데. 자, 됐습니다. 요렇게 하고 요거 링크가 있습니다. 채팅창 링크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누르시면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2부 인터뷰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오늘 이금희 아나운서 나옵니다. 와우. 예, 이금희 아나운서 착한 우리 대화법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